TV 책방 북소리에서요, 한 50명 가까운 저자들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소리 제작진이요, 직접 그중에 몇 분을 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2018 최고의 책을 좀 추천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께서 이제 시민 북밴으로 참여를 해주신 건데요. 반가운 얼굴의 주인공, 어떤 분들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유현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보시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어떻게 보면 그 시리즈 세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아주 단층 촬영을 잘 한 것 같아요. 21개의 시티 촬영 사진을 보는 것 같이 현대 인류의 어떤 모습들을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 현상들, 종교적인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아주 되게 재미나게 잘 분석해 놨더라고요. 건축으로 치면 저희는 이제 그 건물 내부를 보기 위해서 단면도를 잘라서 보는데, 예를 치면 유각도로도 자르고 이각도로도 자르고 한 21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단면도를 자른 그런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제가 엄청 줄을 치면서 봤는데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IS는 프랑스 공군에 의해 살해된 모든 무슬림은 순교자이며 지금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 공군에 의해 살해된 순교자가 지금은 천국에 있다면 왜 그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하나? 정확히 무엇에 대한 보복이란 말인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 데 대한 보복인가? 아주 단순하게 이유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목조목 이분이 그 책을 쓰는 스타일이 별로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고 되게 차분하게 사람들을 까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재미난 게 많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북벤저스 만나보셨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인데요. 오랜만에 뵈니까 또 참 반갑네요. 지난해에도 우리 만났었죠? 2017년 9월에 저와 또 진양의 북마스터가 함께 북콘서트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일부 출연자가 바로 유현준 교수였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땀을 흘리셨던 기억이 나요. 더웠어요. 네, 막 햇살이. 햇빛을 쫙 맞아요. 받으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뭐 이렇게 시계를 보셨던 네. 그런 기억이 나고, 또 2부에서는 그 장동선 박사가 출연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진양의 북마스터가 가시고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얼마 안 있다가 알쓸신잡 2에 나란히 출연을 하게 되셨어요. 아, 우리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만 쏙 빼놓고. 타방송사에서 이렇게 다 빼가도 되는 겁니까? 아유, 그런 식이라. 네. 그러니까요. 북소리에 나오면 이제 다 유명해지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 아, 이번 팀은 유명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미 유명해지신. 네, 저도 유현준 교수님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교수님 같은 분이 들어오신다면 수업에 정말 수업을 땡땡이 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나온 어디서 살 것인가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건축학과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구나라는 시선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도시의 진화 과정이 사실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외로운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닌가. 뭐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골목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도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바뀐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던 걸 들은 것 같아요. 도시 재생이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골목은 놔두고 하는 것이 그 역사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새롭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네. 공간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개발되잖아요. 이게 터라는 게 집터고, 집터가 싹 없어지고 나서 아파트가 등장하는데 옛날의 흔적들은 사라졌었는데, 이제부터는 도시 재생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골목의 흔적, 냇가의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서 터 무늬가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사람의 인문, 사람의 흔적들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앞으로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현준 교수께서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을 올해의 책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지금 빌 게이츠가 올해의 책 5권 추천한 맞아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올해 한 권? 누구한테 올해 한 권 읽을 책 추천해 주세요 하면 이 책을 권하고 싶거든요. 네. 예. 사실 유발 하리라는 이름을 알린 첫 번째 책은 사피엔스였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팔렸다고 해도 되나요? 그렇죠. 800만 판매 부. 부수가 네. 800만 부? 네. 예. 다 저자시니까 네. 그 800만 부의 개념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개념이 안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팔아서 알려주세요. 800만 원. 800만 까지는 알겠는데 800만 부는 뭐. 그 좀 의미를 좀 감이 확 오게 알려주세요. 800만 부면 그러니까 뭐 100만 부로 우선 따지면 그게 인세를 그냥 간단하게 10,000원에 10%만 계산해도 10억이거든요. 그러면 800만 부면 최소 80억 원을 예, 유발 하라리가 예. 대학 교수의 연봉보다 더 벌었다는 얘기죠. 사피엔스는 인류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지구를 평정하고 신에 도전하면서 굉장히 끝도 없이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얘기했던 책이 호모데우스입니다. 근데 유현준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이번 3번째 책은 인류의 현재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3권을 인류 3부작이라고 부릅니다. 네. 보통 요즘 역사학에서는 실은 그 미시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은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일종의 트렌드로서 계속 유행을 해왔는데 어쩌면 유발 하라리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빅 히스토리를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역사서야?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실은 이런 이야기에 좀 갈망을 해왔고 거기에 딱 들어맞으면서 유발 하라리의 책에 어떤 통찰을 제시해준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또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식의 변화를 초래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적 변화를 이 책이 또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런 영향을 준 학자가 제럴드 다이아몬드 총균세를 그렇죠. 쓴 분인데 사실 그 책은 읽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유발 하라리 책은 굉장히 잘 읽히잖아요. 상대적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대중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좀 쉽고 잘 읽히는 부분도 그게 장점이 아닐까.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뭔가 유발. 유발 하라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나요? 아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호응해 주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안 돼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역사학자 그러면 우리 좀 어렵잖아요. 막 외워야 되는 건데 이분이 그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의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라는 행상에서 나름대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인간이라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갖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책이 많이 팔렸다는데 다 어디서 사시셨을까? 네, 물론 저희 책방에서도 네.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이긴 했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커밍아웃 하자면 책방을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은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네. 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이 하라리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쉽게 읽히게 또 책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꼭지 주제를 보고 이렇게 펼쳐서 읽어도 충분히 읽힐 수 있는 책이어서 재밌게 읽었고요. 앞부분은 역시 인간이란 종족은 안 되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읽었다면 뒤에 가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예. 저는 이 책에서 교육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예. 거기 보면 유발 하라리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 말 너무 믿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 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제 말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발명하는 데 앞서왔다. 네. 지금 이런 정보 기술이나 생명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작전을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규범이나 철학이 없는 것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았던 것 저도 같아요. 네. 이 대목에서 이제 한마디 해야 돼요. 네. 교수님 말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자연도 해치고 인간 스스로의 건강도 해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 문명의 어떤 뒤안길에 인간의 미래는 어떨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떠올리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아, 그 네. 구절이 아주 좋았어요. 네. 유발 하라리가 뭐 이렇게 찬사도 받지만 네. 또 비판도 많이 받아요. 예컨대 빅히스토리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인용하는 어떤 통계나 혹은 과학적인 해석이 맞아요. 아 이거 엄밀하지 않다. 맞아요. 네, 이런 식의 음.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죠. 네. 유발 하라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소개로 첫 번째 책 살펴봤습니다.